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과학 3색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먼저 우리 이제는 좀 생명공학, 약학, 의학 이쪽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꿀까를 말씀해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 최대 라이벌이자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인데요. 이상곤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접니다. 네, 접니다. 저고요. 네네. 저는 오늘 약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BC 356년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평균 수명 18살. 네, 18살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19세기 중엽 유럽 선진국 평균 수명 몇 살이었을까요? 45세였습니다. 네, 45세. 그래도 2배 이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 왔으니까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30세, 62세, 40세였습니다. 40세. 자, 이게 여러분은 그냥 숫자로 뭐 30세, 40세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와닿으세요? 저희 근처에 있는 분들,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나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소름 끼치고 남의 일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맞죠? 정말 소름 끼쳐요. 40세였다니.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2배가 늘었어요. 40세에서 80세. 그래서 저희는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지와 함께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숫자로 하면은 그냥 숫자지만 느껴지세요? 이 과학 기술의 소중함이.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뭐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약들이 개발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만 해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만 먹으면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병이 됐고요. 약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은 5년 생존율이 4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년 생존율이 70%까지 15년 만에 그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과학기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100년에는 120세를 산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증조 할아버지, 나의 증손주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굉장히 고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약을 먹었을까요? 약초를 먹었죠. 약초. 네. 이런 풀들 먹었습니다. 풀. 많은 약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버드나무. 여기서 어떤 약이 나왔죠? 네, 아스피린. 여러분 잘하시네요. 오른쪽은 뭐예요? 뱀독인데 여기서 어떤 약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고혈압 약이 뱀독이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이용해서 고혈압 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풀에서 이렇게 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뱀독으로 그 모든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을까요? 버드나무 잎으로 모든 환자에게 아스피린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네, 우리 인류는 만들어야죠. 자연에서만 얻기에는 너무 공급이 딸립니다. 인류가 지금 하루에 먹는 아스피린이 1억 알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기반을 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걸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눈에서 피가 나는 사진이지만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그 화학식들 그리고 화학 합성법을 연구해서 약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은 지금
대부분 이런 화학식에 기반한 합성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약이 옛날에는 마구 생산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는데요.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달라지는 그런 맞춤형 의약품 시대가 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죠? 네, 이 두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성별, 얼굴, 머리, 머리숱, 나이. 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생과 사가 갈렸다는 것인데요. 두 분의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두 분 다 유전자를 이용한 맞춤 의료를 겪어보신 분이에요. 혹시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수술을 한지 아십니까? 네,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반면에 스티브 잡스도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죠. 근데 만약 스티브 잡스에게 10년, 20년의 시간만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2000년도 때 했던 거예요. 2000년도 때 인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인종과 나이의 대표를 뽑아서 6명을 뽑아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 지도를 쫙 만들었어요. 근데 이 6명을 했다는 이유는 굉장히 비쌌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2000년 때만 해도 인류의 대표로 6명을 선발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 도시인 울산에서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하는 시대예요. 불과 10 몇 년 만에 이렇게 빠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1000 게놈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아직 모든 분야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는 없지만 뭐 비만 될 확률, 예를 들면 탈모 될 확률. 저 탈모 될 확률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대답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유감이네요. 또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이게 바로 카 T셀 치료제라는 건데 이 약이 일단 새로 개발된 거예요.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백혈병이나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어떤 세포가 걔네랑 싸워줘야 되죠? 면역 세포가 쳐들어온 병균이나 여기 자라고 있는 질병균들과 싸워줘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렇게 군사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가. 그래서 내 몸 안에 면역 세포를 뽑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가 어떤 질병,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암과 싸울 수 있게 갑옷을 씌워주고 무기를 채워주는 것처럼 어떤 그 항체라던가 단백질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 면역 세포에. 그 다음에 다시 내 몸에 주입을 합니다. 맞춤형이죠. 이 약이 작년에 미국 FDA란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판되고 있어요. 이 약 얼마일까요? 이 하나 쓰는데 5억입니다. 5억. 이 약 하나 쓰는데 5억이에요. 예. 굉장히 비싸죠. 누가 사?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비싸서 인류의 6명이 혜택을 받던 거를 이제 울산 10,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5억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타임즈에 나온 표지인데요.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2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더 오랜 삶을 살고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주와 더 오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비단 그게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뭐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르게 가고 얼마나 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바꾸냐에 굉장히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훗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현실이 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상상이 현실이 되어지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과학기술하고 ICT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기술과 ICT 앞단에 보면은 우리의 상상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아이디어가 되고 그게 과학기술과 ICT가 접목이 되어서 시장을 만들고 우리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엘빈 토플러 아세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미래는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피터 드러커 아시죠? 피터 드러커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내가 그 미래를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대라는 이야기 들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째 어떻게 보면 바꿀지도 모르거든요. 스마트 세상을, 똑똑하다는 세상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연결되어진다. 근데 그 사물 속에는 그래서 IoT라 그랬거든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랬는데 야, 그 사물 띵스도 약하다. 모든 사물 에브리띵이다. 그래서 IoE라 하자. 그러다가 IoE도 약하다. all to one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다 만나게 된다. 즉 초연결의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초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능화의 혁명이거든요. 그게 지능이 들어가는 게 하나하나의 사물에.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지능이 들어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상한 자의 몫이 아니고 과학기술과 과학자의 몫인데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은 과학기술도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기술 스스로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끊임없이 그 바탕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기본으로 한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가는데 특히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이 뭡니까? 사람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그런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공계에 굉장히 많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3만물 시대를 열은 밑바탕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신 과학자들에 대해서 유공자로, 독립유공자처럼 과학기술의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그 증서를 드리고 좀 위로를 해드렸어요. 처음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32분을 드렸는데 그중에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우도 해드리고 그쪽에 들어오면은 과학자들이 정말로 과학에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끔 그러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걷어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상상되어진 낙하산, 비행기 그게 하늘에 뜨기까지 43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뿐만 아니고 가상의 공간이 있잖아요. 가상의 공간 속에 우리가 같이 이 공간과 같이 섞여버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SNS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뭐 밴드고 참 그걸 우리가 소셜랜드라 그러는데 그 세상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잖아요. 그걸 우리 참여라 그럽니다. 참여를 해서 그 공간에서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참여와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개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 개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뽐내고 막 이렇게 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개방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개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마음, 그것도 개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고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120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를 자랑하고 뽐내고 해야 그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을 우리가 퍼블리젠이라고 해요. 퍼블리젠은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람, 뽐내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잘났지 않다고 막 그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의 거를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거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학을 나왔고 안 나왔고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왔냐 지방의 대학을 나왔냐 뭘 전공했냐는 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간이 됐든 버추럴한 가상의 공간이 됐든 그 소셜랜드가 됐든 그 속에 참여를 잘 하셔야 돼요. 참여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공유를 많이 하고 남의 거를 내 거 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거기에서 다양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가능케 해주는 바탕에 과학기술과 ICT가 있다. 상상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웠습니까?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